안녕 얘들아, 우리 오늘은요,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얘들아, 어휘 뜻이 뭔지 나타나 있습니다. 어휘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인데, 자, 그렇다면 얘들아, 국어의 어휘는 뭐에 따라서,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각각 고유어는 무슨 말입니까? 자, 예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우리말의 기초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우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촉감, 색깔, 맛, 모양,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번쩍번쩍, 반짝반짝 이런 것들이 있고, 자, 한자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의 기초에서 한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말. 자, 특징은 고유어에 비해서 좀 더 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고유어를 보완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감정, 감상, 예감, 맞니? 맞죠? 요런 것들이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특징이 있다?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어입니다.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이러한 느낌을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뭔데요? 감정, 감상, 예감. 맞니? 자, 의미가 어떻습니까, 얘들아? 어떻게 됐다? 고요에 비해서 좀 더 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래어는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되는 말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국 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말 어휘를 보충해 준다. 자, 바나나, 피아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금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자, 요거 보기 전에 얘들아, 지금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밑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외래어, 외국어의 차이. 자, 우리 외래어는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되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래어는 뭐처럼 쓰인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말로 뭐처럼 쓰인다? 국어처럼 쓰인다. 자, 근데 그에 반면에 외국어는 얘들아 어떤 말입니까? 외국어는 그냥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국어로 정착된 안 된다.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 우리말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똑같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자,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로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맞죠? 아나 대체할 우리말이 존재한다. 되겠니? 자, 그럼 얘들아, 개념을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예를 통해서.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옆에 한번 적어 볼게. 자, 요렇게 예시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요렇게 두 가지는 버스와 커피는 얘들아, 우리 지금 우리말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요런 것들은 외래어에 해당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외래어. 자, 무비와 밀크는 어떻게 됩니까? 무비는 영화, 밀크는 우유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요런 것들은 외국어에 해당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 어휘의 양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의 양상은 일단 얘들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어떤 방언?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누고 있네요. 자, 지역 방언은 얘들아 소위 말해서 뭐예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각 지역별 사투리. 맞지? 자, 그럼 얘들아 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 말로 형태가 유사한 경우도 있고요.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부엌을 얘들아 여러 가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부엌, 정지, 정제, 벅, 부수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자, 그럼 얘들아 사회 방언의 뜻은 뭡니까?
자, 세대나 직업, 성별 등 어떤 요인에 따라서요,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로, 자,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세대에 따라서,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요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우리가 얘들아, 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상이란 말.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러분들은 문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로 알아들어요? 문화상품권으로 알아듣잖아.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문상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장례식장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맞니? 자, 그럼 얘들아, 요렇게요. 지금 뭐에 따라서, 이게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이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니까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 문상은 사회방언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럼 얘들아, 요렇게도 우리 사회방언의 종류 한번 보세요. 사회방언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유행어, 전문어, 은어가 있어요. 자, 유행어는 아까 봤듯이 뭡니까? 비교적 짧은 시기에 널리 쓰이는 말로, 짧은 시기 널리 쓰이는 말로 사회상을 반영한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느낌 준다. 생파, 문상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 자, 일반인들은 전문 분야의 말 모르니까 쉽게 풀이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심리, 변론, 또 얘들아, 이런 거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학 용어들이 있겠죠. 맞죠? 의학 용어들. 자, 은어로는 뭐예요? 특정 집단 안에서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밖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쓰는 말입니다. 어떤 성격 가지고 있어요? 폐쇄적, 배타적 성격. 자, 암호의 성격 가지고 있고, 그럼 얘들아,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된다?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얘들아, 대화 3패는 얘들아,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까? 청과물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는 말이래요. 선생님도 뜻을 몰라요. 자, 어인만이는 뜻이 뭡니까? 신만이를 뜻합니다. 신만이. 자, 맞죠? 신만이. 얘들아, 신만이는 우리 산에서 약초나 산삼 같은 것들을 캐는 사람들을 신만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을 신만이, 어인만이라고 합니다. 은어죠. 전부 다 은어에 해당한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뒷장에 한번 넘어가서요. 뒷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의미관계 한번 보자. 의미관계. 자, 의미관계는 얘들아, 첫 번째, 일단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가 아니네. 7가지입니다. 자, 미안해요. 자, 첫 번째, 유의관계. 두 번째, 반의관계. 자, 세 번째, 상하관계. 자, 우리, 네 번째가 없네요. 자, 얘들아, 이거 5번째가 아니고 4번째로 좀 바꿔주라. 4번째. 다이어, 그리고 동의의 그리고 마지막 관용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일단 얘들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의미관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유의관계는요, 말소리가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입니다. 유의관계, 맞죠? 자, 그럼 얘들아, 특징 우리 줄 한번 꺼볼게요. 자,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2개 이상의 단어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놓다라고 하는 건 두다. 맞죠? 비슷하다는 비스름하다, 유사하다, 또 막다는 수비하다, 수호하다, 가끔은 더러, 때로. 맞죠? 2개 이상의 단어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의미는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맞죠? 뭐가 있다?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놓다와 두다는 둘 다 아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손을 놓다는 말이 되는데 손을 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쓸 수는 없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의관계 한번 볼게요. 반의관계는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특징 줄 한번 쳐볼게요. 반의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자,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요. 나머지 의미 요소는 모두 같다. 자, 소년과 소녀는 반의 관계입니다. 왜?
성별이라는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대립되니까. 근데 얘들아, 소년과 할머니는 반의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자, 성별 이외에 나이라는 의미 요소가 대립되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도 줄 한번 쳐볼게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벗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 지금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되고 있어요. 쓰다, 입다, 신다. 각각의 뜻 한번 보자. 모자를 벗다는 모자를 쓰다와 대립되고, 외투를 벗다는 외투를 입다와 대립되고요. 신발을 벗다는 신발을 신다와 대립되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럼 세 번째 상하관계 한번 볼게요. 상하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을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자, 일단 얘들아, 상이어일수록 포함하는 단어일수록 의미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금 동물 아래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동물은요,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 개보다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하이어일수록 의미가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다. 맞지? 자, 3번 우리 줄 한번 그어볼게요. 상하관계는 상대적인 관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개는 얘들아 아까 봤듯이 동물의 하이어입니다. 동물의 하이어인데, 자, 지금 얘들아 개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단어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상이어가 된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세 번째 특징 옆에 적어보세요. 자, 우리 상하관계는 고정불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죠? 되겠니?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지금 얘들아 다섯 번째, 자, 네 번째인데 일단 표기에 5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이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 관련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맞죠? 자, 우리 요거 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낱말 간의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야? 일단 사람의 신체, 또 지능이란 의미, 머리카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의미는 의미상 관련성이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지금 기본 의미인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파생되는 주변 의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예를 통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라는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 손이 부족하다는 뭐예요? 일손 노동력이라는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손은 다이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앞서서 26쪽에 다시 한번 보세요. 26쪽에. 자, 26쪽에 2번 단위 관계에서요.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보자. 두 번째 예시. 자, 이 두 번째 예시 벗다는요. 그렇다면 얘들아, 어떤 관계다? 다이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니? 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단어는 다이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지? 벗다라는 중심 의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의미상 관련성이 있으니까 요 벗다는 다이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요러한 다이어는 얘들아,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다시 다이어 한번 봤습니다. 다이어 받고 이번엔 동음이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동음이어는 소리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낱말입니다. 의미가 다른 낱말.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고, 자, 우리 2배, 3배, 곱의 의미도 있고 운송수단, 배, 쉽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러한 것들은요 소리가 같은데 의미상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다이어와 동음이어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다이어는 의미상 관련성이 있을 때가 다이어고요. 자, 동음이어는 소리가 같은데 의미가 다르니까 의미상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관용어입니다. 자,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해서 특별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말이죠. 맞지? 관습적인 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콧대를 꺾다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을 꺾어서 기를 죽이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진짜 목이 빠지는 거 아니죠? 안타깝게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특징의 줄 한번 쳐보자.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해서 이루어졌으나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낱말처럼 쓰입니다. 자, 일반적인 낱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용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낱말의 기본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일반적인 낱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표현의 효과가 강하다.
네 번째, 관용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자, 그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맞죠? 콧대를 꺾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개념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념 전부 다 확인해봤고, 자, 그럼 뒤에 문제로 정리합시다. 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17번까지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17번까지 다 푼 걸 전제로 하면서 푸는 거야. 자, 1번에 한번 보자. 어휘의 유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얘들아. 한자어. 자, 한자어인데 얘들아, 우리 시나브로는 고유어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조금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두고요. 자, 이번에 기억이 가리키는 어휘의 유형. 자, 지금 고객이, 자, 지금 우리 상담원한테 뭔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지금 고객님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런 말은 뭐예요? 전문 분야의 언어, 전문어가 되겠죠. 맞니?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전문어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정답은? 이건 쉽죠? 4번입니다. 맞지? 4번. 자, 5번 은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요? 5번이죠. 자, 나머진 전부 다 지금 은어에 대한 설명인데 요것은 얘들아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자, 5번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얘들아, 지금 밑줄 친 어휘의 특성입니다. 어휘의 특성, 이거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유행어이면서 뭐에 해당한다?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휘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정답은 얘들아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러한 것들은요. 사회 방언인데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맞죠?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은 아니니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6번에요. 6번에 관용어가 쓰이지 않은 문장은 정답은 1번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1번 확인할 수가 있고. 자, 7번에 얘들아 의미관계가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4번이죠. 왜? 자, 나머지는 전부 다 1번, 2번, 3번, 5번까지가 상하관계인데 자, 진지와 끼니는 유의관계에 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자, 8번에 의미관계가 다른 거 몇 번이야? 이것도 2번이죠. 자, 이거는 유의관계입니다. 맞죠? 나머지는 어떤 관계에 해당한다? 반의관계에 해당한다. 자, 9번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번에 밑줄 친 말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얘들아, 지금 이거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농구용어예요, 농구용어. 자, 전문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맞지?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번의 의미관계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정답은요. 자, 일단 얘들아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역과 디귿은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기역과 디귿은 그러면 다이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얘들아 이 니은의 날은 뭐예요? 칼날의 의미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기역과 디귿, 니은은 동음이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정답은 얘들아 10번에 몇 번이야? 10번에 4번이 되겠죠. 맞니? 동음이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에 의미관계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몇 번? 2번이죠. 맞니? 자, 나머진 전부 다 유의관계인데 2번은 얘들아 뭐야? 상하관계잖아요. 됐지? 자, 그럼 얘들아 12번에 은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은 걸 골라야 됩니다. 12번에. 자, 은어 정답은 2번이죠. 맞습니까? 자, 사회 방언의 일종이고 비밀 유지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이미 은어의 기능을 잃으니까 다른 말로 변경이 되겠죠. 자, 디귿은 얘들아 어떤 말입니까? 비속어에 해당한다. 리을은 사투리입니다. 맞죠? 지역 방언은 사투리다.
자, 13번에 관계가 옳게 연결된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각각 확인해 볼게요. 친구, 벗, 유의어입니다. 맞지? 자, 짧다, 길다, 반이어죠. 자, 3번에 끼니, 진지, 유의어입니다. 자, 동물과 사자, 코끼리는 상화, 상의어. 상의어, 미안, 상의어. 자, 그리고 하위어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14번에 동음의 이어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아까 이거 확인했잖아. 자, 요거는 얘들 의미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동음이어입니다.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15번에 기억과 리을의 의미 관계 과일이잖아요.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디귿과 리을은 무슨 관계다? 동음이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니? 자, 15번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16번에 반이어를 잘못 나타낸 거 정답은 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관계입니다. 다이어. 자, 열다라고 하는 거 반이어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잠그다도 될 수가 있고 또 불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오늘은 17번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내용은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